산업안전기사, 기출 및 예상 문제. 4과목, 전기설비 안전관리, 20문제. 1번. 정상적으로 회전 중에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설비는? 정답은 3. 전동기의 슬림링. 해설. 슬림링이나 정류자는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된 브러쉬가 계속 마찰하며 전기를 전달하므로 구조적으로 운전 중에 미세한 스파크가 계속 발생한다. 2번. 전기설비 사용 장소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위험장소 판정 시의 기준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위험가스 현존 가능성, 2. 통풍의 정도, 3. 위험가스의 특성, 4. 습도의 정도. 정답은 4. 습도의 정도. 해설. 폭발은 가스의 농도와 환기 상태가 핵심으로 습도는 정전기 발생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가스 폭발 위험 장소를 등급별로 나누는 직접적인 판정 기준은 아니다. 3번.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기 중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 한계의 50%를 초과하여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 2.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과 항면의 벽이 있는 건축물. 3. 밀폐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서 5개의 동등한 정도의 환기가 자연 환기 방식 또는 고장 시 정보 발생 등의 조치가 있는 자연 순환 방식으로 보장되는 장소. 4.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환기량을 계산하여 폭발 한계의 35%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 정답은 2.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과 항면의 벽이 있는 건축물. 해설. 환기가 충분한 장소의 법적 정의와 기준 수치를 묻는 문제로 폭발 한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 구조상 지붕과 항면의 벽만 있어 공기 흐름이 원활한 건축물의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해당된다. 4번. 작업장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용접기에 사용하고 있는 용품 중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수변 장소와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부착한 후 작업에 임하고 있다. 2. 교류 아크 용접기 홀더는 절연이 잘 되어 있으며 2차 측 전선은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있다. 3. 터미널은 케이블 커넥터로 접속한 후 충전부는 절연 테이프로 테이핑 처리를 하였다. 4. 홀더는 캐스 규정의 것만 사용하고 있지만 자동 전격 방지기는 안전보건공단 검정피를 사용한다. 정답은 2. 교류 아크 용접기 홀더는 절연이 잘 되어 있으며 2차 측 전선은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있다. 해설. 용접기 2차 측 전선은 작업 중 마모나 열에 강해하므로 일반 비닐 전선이 아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안전하다. 5번. 감전사고로 인한 호흡 정지 시 구강대 구강법에 의한 인공호흡의 매분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정답은 2. 매분 12에서 15회, 30분 이상. 해설. 성인의 정상 호흡수와 유사한 분당 12에서 15회를 유지하며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거나 의사가 올 때까지 최소 30분 이상 끈기 있게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6번. 감전에 의해 호흡이 정지한 후에 인공호흡을 즉시 실시하면 소생할 수 있는데 감전에 의한 호흡 정지 후 3분 이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상률은 약 몇 % 정도인가? 정답은 3, 75. 해설. 1분 이내면 소상률은 95%이지만 3분이 지나면 75%로 떨어지고 4분이 넘어가면 절반 이하로 급격히 낮아진다. 7번. 감전 쇼크에 의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몇 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개시하면 95% 정도를 소생시킬 수 있는가? 정답은 1. 1분 이내. 해설. 1분 이내면 소상률은 95%이지만 3분이 지나면 75%로 떨어지고 4분이 넘어가면
절반 이하로 급격히 낮아진다. 8번.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관찰 사항이 아닌 것은 1. 의식의 상태, 2. 맥박의 상태, 3. 호흡의 상태, 4. 유익점과 유출점의 상태. 정답은 4. 유익점과 유출점의 상태. 해설.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식, 맥박, 호흡 확인이 최우선이다. 전류가 들어오고 나간 자리는 추후 치료 시 중요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응급 관찰 사항으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 9번. 감전제에 대한 중요한 관찰 사항 중 거리가 먼 것은 1. 출혈이 있는지 살펴본다. 2. 골절된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3. 인체를 통과한 전류의 크기가 50mA를 넘었는지 알아본다. 4. 입술과 피부의 색깔, 체온 상태, 전기 출입부의 상태 등을 알아본다. 정답은 3. 인체를 통과한 전류의 크기가 50mA를 넘었는지 알아본다. 해설. 전류 크기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0번. 다음 그림은 심장맥동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T파는 어떤 경우인가? 정답은 3.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 해설. P. 심방 수축 QRS, 심실 수축 D. 심실 휴식 순서로 진행된다. 11번. 심장의 맥동 주기 중 어느 때에 정격이 인가되면 심실 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한가? 정답은 3.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 해설. 심실 세동은 심실이 규칙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마치 떨리는 것처럼 아주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며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 심실 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다. 1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감전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전압에 기억하고 인체 저항에 류현한다. 2. 인체는 전류 열작용이 D급 곱하기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발생한다. 정답은 1. 기억, 비례, 니은, 반비례, D급, 전류, 세기, 리을, 시간. 해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감전의 위험도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흐른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13번.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 저항은 인가전압의 함수이다. 2. 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 상승으로 인체 저항은 증가한다. 3. 인체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한다. 4. 1000V 부근에서 피부에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2. 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 상승으로 인체 저항은 증가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증가하는 금속과 달리 인체는 땀이 나거나 조직이 손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이 낮아져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된다. 14번. 인체의 피부 저항은 피부에 땀이 나 있는 경우 건조 시보다 약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 정답은 3. 12분의 1에서 20분의 1. 해설. 땀에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하는데 땀이 나면 건조할 때보다 저항이 12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훨씬 위험하다. 15번.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한다. 2.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 시에 약 12분의 1로 저하된다. 3. 인체 저항은 한 개의 단일 저항체로 보아 최악의 상태를 작용한다. 4. 인체의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정격의 정도를 결정한다. 정답은 2.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 시에 약 12분의 1로 저하된다. 해설. 인체 저항은 물에 젖으면 25분의 1로 감소한다. 16번. 피부의 전기저항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피부 중 1에서 2제곱밀리미터 정도의 적은 부분은 전기 자극에 의해 신경이 이상적으로 흥분하여 다량의 피부 지방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기 저항이 10분의 1 정도로 적어지는 피전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전점이 존재하는 부분은 정답은 2. 손등. 해설. 피전점은 저항이 국부적으로 낮은 곳으로 손등, 볼, 턱 등이 해당된다. 17번. 인체의 피부 전기 저항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반 조건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3. 인가 전압의 크기. 해설. 피부 전기 저항 영향인자. 접촉 면적, 접촉 시간, 인가 시간, 인가 전압 크기. 18번. 인체 피부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접촉 면적 2. 인가 전압의 크기 3. 통전 경로 4. 인가 시간 정답은 3. 통전 경로. 해설. 통전 경로는 피부 자체의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19번. 인체가 감전되었을 때 그 위험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통전 시간 2. 통전 전류의 크기 3. 감전 전류가 흐르는 인체 부위 4. 교류 전원의 종류. 정답은 4. 교류 전원의 종류. 해설. 감전의 위험은 얼마나 세게, 전류, 어디로, 경로, 얼마나 오래, 시간, 흘렀느냐가 중요하다.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 종류는 직접적인 위험 결정 인자가 아니다. 20번. 전격 현상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전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하다. 2. 전원 종류가 통전 시간보다 더욱 위험하다. 3. 전원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 4. 통전 전류의 크기는 인체의 저항이 일정할 때 접속 전압에 비례한다. 정답은 2. 전원 종류가 통전 시간보다 더욱 위험하다. 해설. 통전 시간이 전원 종류보다 더욱 위험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